사실 이전보다 더 나빠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지게 될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자동차 섹터에 큰 바람이 좀 불어올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가 뭐 단기적으로 팍 다 해결이 된다 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예.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국면에 있으니까 업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진다 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바닥을 쳤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바닥을 최악은 봤다. 네, 최악은 봤다. 네. 그래서 주가도 최악을 봤나요? 주가도 제가 봤을 땐 최악을 봤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이어서 푼돈이 목돈되는 그날까지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방송됩니다. 중국,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요즘 세계 경제와 세계 주식시장을 힘들게 하는 이유 중 하나, 바로 중국의 경제 봉쇄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위해서 아예 경제를 닫아버린 건데요. 이런 가운데 중진국의 함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인데요. 중진국까지는 그냥 잘 달려갔는데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고 경제가 엉망이 되는 거죠.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면 1만 달러 혹은 2만 달러에서 강력한 도전을 받는데 남미의 대부분 국가들 다 이쯤에서 무너졌고요. 그동안 거의 30개가 넘는 나라들이 중진국까지는 왔지만 현재 정작 선진국이 된 건 13개 국가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이 시험대에 오르는 겁니다. 중국은 이제 막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왔는데 지금 고민에 빠졌죠. 이 저렴한 가격도 더 이상 맞추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미국처럼 소비의 국가가 되기엔 역량 부족입니다. 중진국의 함정, 중국은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이 경제 봉쇄부터 확실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7일 목돈연구소 첫 곡은 이 노래입니다. 두리안입니다. I'm still loving you.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듣고 오신 첫 곡은 두리안의 I'm still loving you 였고요. 잘 아시겠지만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목돈연구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경제 봉쇄 이제 이게 확실히 풀려야 됩니다. 뭐 조금씩 풀고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확 풀려야 새로운 모멘텀을 좀 세계 경제, 세계 주식시장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딜레마는 이걸 또 풀어버리면은 중국도 물가 상승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중진국의 함정, 10,000달러 넘고 막 그때 한번 확 무너지는 위기를 맞게 되고, 그 다음 레벨이 이제 2만 달러. 우리도 2만 달러에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3만 달러로 가게 되는 건데 중국이 못 넘을 수도 있다. 충격적이죠. 1만 달러에서 그 넘어가는 그 중진국의 함정을, 이런 얘기가 최근에 부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이니까 사이즈가 너무 커서 또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때 남미가 빠지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또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5월 FOMC 회의도 끝났으니까 그 다음 우리의 시선 관심은 이제 중국 쪽으로 또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오시면은 저희 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구독,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목돈연구소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문자 참여는요. 샵 1035 단문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고릴라 업데이트된 거 아시죠? 더 귀여워졌습니다. 귀여운 고릴라를 확인하고 싶다면 바로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자, 토요일 오늘 기초부터 차근차근 주식을 배워보는 주식 입문 코너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탁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토요일에는 건강 수익까지 챙겨보는 거 아시죠? 건강한 투자를 위한 코너 돈이보감 있습니다. 한의사 민예은 원장과 함께합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청원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헤르메스탁 하청한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내일이 5월 8일 네. 어버이날이죠. 또 네.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할 예정, 뭐 어떻게 행사를 할 예정이신가요? 일단은 맛있는 식사를 원래 네. 대접하려고 했는데 네. 또 이제 5월 5일이 저희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세요. 그래가지고 5월 5일이요. 네, 그래서 지금 네. 휴가를 가 계셔가지고 예, 이미 떠나셨네요. 네, 이미 예, 떠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행을, 예. 네, 뭐 그런 시간을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여행 가실 때 맛있는 이미. 거 사 드시라고 네, 용돈을 네, 아. 좀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은 제 이 말에서 부모님과 어버이날에도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네. 특히 어머님과 아버님이 원하는 어떤 정말로 선물은 용돈이 아닐 텐데요. 아, 그렇죠. 네. 네. 하지만 단기간에 또 준비할 수 없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 노력하고 있다라는 정성과 네, 열심히 응원하는 좋습니다. 멘트 네, 하고 예,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다 한결같습니다. 어서 빨리 하청한 본부장에게 하청한 본부장에게 어떤 멋진 그렇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빨리 네. 이제 특히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자동차 섹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저도 할 말이 참 많고요. 연초에 반도체냐 자동차냐 이제 이런 좀 경론이 있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자동차에 섰었고 네. 결과적으로 지금 주가만 보면 뭐 자동차든 반도체든 둘 다 나빴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네. 그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다. 자동차. 네. 악재가 끝난 건가요? 아니면은 우선 악재부터 점검해 보죠. 네, 일단은 끝나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이제 공급망 차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거죠. 차량용 반도체 부족. 그렇죠. 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상당 기간 오래 진행이 되면서 예. 사실 뭐 자동차 가격도 굉장히 좀 높아지는 흐름들이 있었고 예. 오히려 중고차 가격들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이제 가격은 피크아웃이다. 이제 더 이상 오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에다가 예. 아무래도 이제 생산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수요가 많아도 사실 이제 자동차가 다 나가지 못하니까 섹터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이런 의견이 굉장히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면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뭐 전망은 워낙 많이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매 분기가 뒤로 가잖아요. 예. 네. 뭐 작년 말이다, 올해 1분기다, 올해 그렇죠. 2분기다, 올해 연말이다. 해결되나요? 차량용 해결이 반도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 게 일단 뭐 MCU 업체들을 좀 보시게 됐을 때 시장이 예.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 컨트롤러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근데 네. 그쪽에 대한 증설 움직임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공급량이 이제 확대가 되는 기조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러한 흐름들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게 사실 이전보다 더 나빠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지게 될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자동차 섹터에 큰 바람이 좀 불어올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가 뭐 단기적으로 팍 다 해결이 된다 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예.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국면에 있으니까 업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진다 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바닥을 쳤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바닥을 최악은 봤다. 네, 최악은 봤다. 봤다. 네, 그래서 주가도 최악을 봤나요? 주가도 제가 봤을 땐 최악을 봤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일단은 뭐 주가 얘기를 좀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해야죠. 뭐 PBR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저평가거든요. 그래서 예. 충분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 무엇보다 이제 공급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투자자가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차를 사겠다는 분들은 많은데 엄청 많죠. 차를 못 만들어서 인도가 안 되니까 네. 매출이 안 잡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일단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네. 수요가 잡혀있기 때문에 음. 앞서 말씀드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게 되면 네. 계속적으로 출하량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자동차 쪽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P랑 Q입니다. P는 가격이고 Q는 수량인데 네. 일단은 가격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P는 이제 P 곱하기 Q, P 가격은 네. 실은 더 올랐고요. 네. 예, 테슬라 뭐 예외적 상황이라고 봐도 한 30% 올렸을걸요? 그렇죠. 네. 예, 뭐 워낙 예, 이제 예. 가격도 전도도 했고 현대 기아차도 지금 다 슬금슬금 많이 올라왔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사실 계속적으로 올라오거나 혹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인플레니까 더 오르겠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가 되면 결국엔 Q가 늘어나면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실적 부분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 수요에 대한 대기 숫자가 벌써 약 1,500만 대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요에 대한 기조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해소 국면에 맞아서 점진적으로 좀 개와 꽃봉오리를 피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앞서서도 이제 PBR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이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산업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절대적인 주가랑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할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주가가 고점 대비 뭐 이제 자동차 소재라든지 뭐 장비들도 보게 되더라도 약 20-30% 고점 대비 하락을 했는데 뭐 실적을 보시게 됐을 때 굉장히 네. 견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락폭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좀 과하게 빠졌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 뭐 2008년 리먼 사태라든지 2020년 코로나 이제 바로 직격탄이 나왔었던 그 수준과 비교를 했을 때 PBR도 네. 0.1배에서 2배 정도밖에 차이 안 나고요. 지금 현재 수준의 이제 PBR이 약 0.5에서 6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배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 대비 지금 상승력은 굉장히 좀 풍부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완성차들에 대한 수급은 어떤가요? 일단 뭐 수급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뭐 많이 파는 건 아니에요? 네,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대량 매수가 오히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러한 흐름은 기아에서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종 내에서 이제 실적이 가장 좋게 나왔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외국인들의 관심이 좀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흐름이 뭐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일 매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좀 우려가 큰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죠. 네. 네, 삼성전자랑 비교했을 때는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좋다고 삼성전자는 조금 논외로 보셔야 되기는 하는 게 네. 아무래도 이제 지수의 채널링이 워낙 많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 반도체 업황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보는 해외 이제 투자자들의 이 투자 심리가 고스란히 좀 녹아져 있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본다라면은 근데 그런 어려운 수급 상황에서도 사실 견조하게 수급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 자동차 섹터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외국인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자동차에 정말 많은 난제가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예. 근데 해결이 안 되고요. 그래서 네. 드디어 이제 뭐 앞서 말한 것처럼 차량용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라고 하죠. 네. 이걸 이제 다시 때려 짓는 겁니다. 그렇죠. 증설도 하고 네. 해법을 찾고는 있어서 결과적으로 차는 만들어질 것이다. 네. 이게 하창 본부장의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 기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기판 종목군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게 반도체 기판도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생산이 늘어나는 것만큼도 이제 실적이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저는 이 자동차 섹터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 했던 얘기가 P 곱하기 Q 네. 가격과 물량. 네. 그러나 현재를 놓고 보면 차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수요 물량인 Q도 이게 다 감내한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지만 수요가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매치가 되는 접점에서는 그렇죠. 마치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좀 올라온 것처럼 그런 네.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 네.
근데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피 같은 경우 가격 같은 경우는 네. 점진적으로 상승이 안 되기가 지금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단은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죠. 오르고 있다 네.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배터리 가격 배터리 오르죠. 가격, 네, 그 뭐 니켈이라든지 그런 쪽이 다 연관이 되어 네.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자동차가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휴대폰과 같잖아요. 있다가 없으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예. 그리고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수요가 사실 꺾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뭐 이제 차량 자체도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 노후 차량들을 결국에는 신차로 바꾸는 기조가 가면 갈수록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해서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사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또 수요는 있다. 수요는 네 고정적으로 나올 수요는 수밖에 있다. 네, 네.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피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소가 된다면 네. 그 Q에 대한 부분이 갑작스럽게 또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고 그런 전반적인 이제 선안의 이런 고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구조적인 이런 외형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완성차 기업들이 생각보다 되게 선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네. 특히나 뭐 SUV라든지 네. 이런 이번에 쪽에서- 실적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워낙 강점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앞으로의 리스크도 있겠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네. 이 가격 전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인플레가 돼서 천정부지로 차값이 오르면 그렇죠. 지금이야 물량이 안 떨어진다고 하지만 네. 결국 수요는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디에선가 가격을 낮출 뭘 또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전가. 네, 네. 전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이 자동차라는 큰 섹터 안에서 네. 왜 완성차이냐라는 부분을 좀 증명해주는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N차 벤더부터 시작해서 2차, 1차로 이제 벤더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출하가 계속 나와줘야 이런 가격 전도가 생기고 이제 레깅이라고 하죠. 이제 비용 부분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네. 인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공급이 맞아요. 늦게 되면. 누가 이익을 덜 먹느냐 더 먹느냐 싸움이 이제 펼쳐지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거기에서 칼자루는 완성차가 많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전기차는 다르다. 아, 그렇죠. 전기차는 광산 사장님이 최고 갑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 강화가 돼서 그런데 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뭐 이제 전구체라든지 이런 개발의 흐름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요. 그렇죠. 네, 전구체 쪽으로 또 이제 변화가 나타나면 그 부분도 단기적으로 또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완성차에서 결국에는 차가 나가줘야 이게 전반적인 순선환이 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이벤트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흐름들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소비자한테 가격 전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에 따른 이제 수익분을 가장 먼저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사이클 부분에서 가장 빨리 버틀넥 이 법목 형상이 풀릴 때 이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쪽이 완성차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우리 하창원 본부장은 전기차 시대가 되더라도 네. 지금 상당수 전문가가 말하는 것처럼 네. 진짜 뭐 니켈 광산 사장님이 갑이다, 음극재 회사가 갑이다, 2차 전지 배터리 세트 업체가 갑이다. 네. 이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시 완성차 업체가 네. 가격 결정권 전가력이 다 최고로 갖게 될 것이다. 똑같이 내연기관차처럼. 네, 이거는 뭐 다른 섹터를 보셔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뭐 건설로 보게 되면 네. 결국에 뭐 지금 시멘트 가격이 높아졌다 해서 그쪽이 뭐 단기적인 수혜를 받게 되겠지만 받았죠. 네. 네, 결과적으로는 건설업 자체가 좋아져야 되고 건설주들이 움직여야 결국엔 하부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와 비슷하게 봤을 때 결국에는 완성차를 팔지 않으면 아무리 배터리 가격이 오른들 예.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결국에 최후의 승자는 칼자루는 완성차, 그러니까 끝판왕에 있는 쪽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기아, 우리의 완성차 같은 경우는 수출이 중요하잖아요. 네, 엄청 중요하죠.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게 막 유럽 쪽에 번진다거나 막 세계 경제가 이쪽에 흔들리거나 해버리면은 네.
수출이 안 되면 이것도 악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 고객이 어느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당연히 만약에 완성차가 러시아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었다. 근데 네. 이제 이런 전쟁이 터지고 장기화되고 장기화되면은 네. 사실 그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격적인 이 지역적인 흐름을 어떻게 턴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름이 나오는 기업은 기아랑 만도가 일단 최선호주들로 좀 나오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노출도가 조금 적고 이제 중국 업체에 따른 이런 노출도 관련된 부분들이 맞아요. 조금 중국 쪽도 네, 부각이 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은 분명 이 지역별로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이 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좀 선별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앞서서 이제 잠깐 봤지만 주가 자체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네. 주가는 싼 편은 맞아요? 저는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자동차 쪽을 좀 생각을 할 때 네. 코로나 이후에 워낙 많이 빠졌고 지수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이제 자동차들이 많은 시세로 좀 분출이 됐기 때문에 그때를 자꾸 기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그러다 이제 와장창 됐고 네, 눌렸으니까 뭐 고점 대비 다시 빠졌고 아직 뭐 차트적으로도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어쨌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 자산 가치 대비해도 아직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라는 그런 수치가 나온다라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산업의 성장성을 항상 굉장히 좀 강조를 드리거든요. 근데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셨을 때 뭐 최근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자동차 산업이 과연 훼손이 될까, 성장성이 훼손이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가 이미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생겨 있고, 자율주행까지 네, 자율주행까지 이어지면서 새로운 이제 공간의 독립적인 공간으로서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섹터인데 이게 과연 산업적이나 구조적인 부분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성장성이 안 나올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저는 중장기로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완성차가 그것도 완성차가 네, 당연히 완성차가 지금 가장 새로 비관적이라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보고 물론 시간은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때가 더 최적의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참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은 포지션을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 중에서도 부품, 배터리가 아닌 완성차에 대한 완성차 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하고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을 보내드리면서 노래를 또 한 곡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하창원 본부장의 부모님께서는 결혼 기념일로 여행을 떠나셨고요. 네. 내일 부모님 어버이의 날에는 안 계시는데 네. 하창원 본부장님의 부모님은 이걸 원하고 계시겠죠. 자, 제이 그리고 하월의 Perhaps Love 사랑인가요 들으면서 하창원 본부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